별이 빛나는 밤에 6월 12일 2회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와 앞으로 함께 라디오를 하게 될 친구 한 분을 더 모셨는데요.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8살 이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라디오를 시작해볼까요? 요즘 다들 잘 지내시나요? 지금 시험 기간이라 시험 준비하고 계시죠? 아직 한 달이 남아서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쵸. 저희 고2가 진짜 이제 저희 수능 얼마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맞아요. 시기죠. 내신이나 모의고사나 다. 그렇죠. 그게 이제 대학교로 연결이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 너무 부담감이 큰 것 같아요. 네, 저희 학년이 6월 모의고사를 한 번도 안 봐서 맞아요. 그게 좀 문제죠. 저희는 3학년 때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 모의고사. 근데 6월 모의고사가 워낙 중요하고 또 재수생들이 이렇게 합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네요. 저희한테. 그러게요. 정말 갑자기 우울한 느낌이.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그러게요. 학원에서도 이제 시험 기간 보충 들어가고 이런 네. 걸 보면 진짜 이제 새삼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대학을 만약에 가면 다들 뭐 가고 싶은 과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는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저는 과에 좀 중요시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과가 아닌 문과는 과보다는 대학이 중요하죠. 대학이 중요하다고 하시길래 그 꿈이랑 과를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예 다른 만약에 회사를 들어가도 만약에 철학을 배웠으면 그냥 철학 배우셨어요? 그냥 이러고 넘어간대요. 그래서 그냥 일단 하고 싶은 거나 이런 거에 맞추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대학 가서도 부전공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복수 전공도 요새 많이 있고. 그건 요즘은 저는 과를 생각을 못해서 네.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성적 맞춰 가는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내성적으로 갈 수 있는 최대치. 그쵸.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왜 아래 학과도 갈 수 있고 그런 건데 맞아요. 그런 거보다는 좀 성적 맞춰 가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요즘 좀 들고 있어요. 맞아요. 요즘 모두가 그 느낌. 성적 맞춰 가야죠, 뭐. 뭐 그러면 꿈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한번 각자의 꿈이나 알고 계신 직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봅시다. 그래요. 저는 오늘 가수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제가 워낙 뭐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부분 가수라고 하면 대중가수나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들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또 찾아보면 이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수미 씨라든지 성악가수처럼 또는 뭐 우리나라의 그 노래를 부르는 민요나 국악 가수들이 되게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또 우리나라 가수, 그러니까 아이돌들이 세계로 되게 많이 뻗어나가고 있죠. 한류라는 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공연들을 되게 꽤 해외에서 많이 하고 왜 옛날에는 그런 공연 보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공연을 보러 맞아요. 왔는데 요즘은 진짜 그 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우리 한류에. 네, 그 콘서트로 벌어들이는 수입도 정말 네네. 대단하다고 양현석 사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죠. 그걸 듣고 역시 우리는 돈을 주는 입장이라서 그 왜 잭스키스? 네. 잭스키스 그 이재진이 네네. 한도 없는 카드 얘기해가지고 진짜 부러웠어요. 맞아요. 양현석이 딱 한도 없는 카드를 줬다고 해서 한도가 1억이래요. 매달. 맞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써야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게 무슨 아메리칸 블랙 네, 그 권지용도 있다고 하는. 그래요? 네, 블랙카드. 대박. 아이돌 중에 1억이면 유일하게 진짜.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1억. 어마어마하게 진짜. 버나봐요. 잭스키스 모든 멤버들한테 주시고. 아니 이재진한테 한 번 줬었대요. 네, 자기 회식이라던가 그거 그런 거 그거 아닐까요? 돌봐주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잭스키스 활동 안 하고 왜 나중에 그 조카 돌봐줬잖아요. 이재진. 그때. 가족사가. 그러면
한류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모르던 직업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네, 2000년대 들어서 나오는 문학의 핫한 키워드들이 한류와 맥을 같이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인지 K-팝이나 K-드라마, K-푸드 등 새로운 용어들이 마구 생겨나고 있죠. 이런 현상들이 용어뿐만이 아니라 직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중 하나로 한류 문화 마케터라는 직업이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한류를 활용한 마케터로 마케팅 활동에 한류라는 키워드를 더해서 활동한다는 점이 일반 마케터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류 마케터들은 약간 회사의 마케팅부 같은 건가요? 네, 그냥 일반 마케터인데 한류랑 관련을 지어서 이렇게 마케팅 뭐 해외에 수출한다거나. 네, 그래서 해외랑의 관계가 중요해서 이렇게 뭐 작품을 기획하고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해외를 생각하고 기획을 시작한다고 해요. 네, 맞아. 요새 애초에 뭐 앨범을 내거나 드라마를 시작할 때도 아예 그냥 중점을 해외에 맞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엽기적인 그녀 2도 우리나라의 누적 관객 수는 진짜 없는데 뭐 중국에서는 엄청난 그러니까 아직 열풍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되게 그 빅토리아가 워낙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학교에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 중국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놀러와서 저랑 한번 놀았었거든요, 그 친구랑.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즈 인 더 트랩이 완전 성행해서 막 새벽 2시까지 올라오는 거 기다려서 보고 자고 그러더라고. 아, 정말요? 박혜진이 우리나라에서보다 대우를 엄청 그런데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중국에서. 난 너무 짜증났어. 제가 정말 유정을 좋아하는 그 캐릭터였는데 그렇게 망쳐버려가지고. 그만큼 한류가 진짜 대단해요. 물론 중국이나 일본 이런 동양권 문화뿐만 아니라 요즘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외국에서도 맞아요. 많이 막 아르헨티나 공연 가는 거 보면 난 진짜 너무 신기해. 맞아요. 페루 막 말레이. 네. 정말. 그 한류 하니까 생각난 건데 요새 쇼미더머니가 정말 핫하잖아요. 그쵸? 쇼미더머니 다들 보시나요? 제가 원래 1, 2, 3, 4 다 안 봤는데 네. 이번 편 처음으로 다 봤어요. 다 챙겨서.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4화 시즌 4부터는 네. 꾸준히 봤는데 이번에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는 CJM을 가장 좋아하는데 저는 BY. 제 친구도 BY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랩을 잘해요. 네, 둘이. 너무 잘해요. 근데 이번에 3차? 4차에서 BY랑 CJM이랑 같이 붙는 것처럼 편집을 해놔가지고 아니었어요. 네, 저도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둘중 하나 떨어져야 되는 줄 알고. 맞아요. 결승전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또 BY가 저번 시즌에 CJM한테 떨어졌다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CJM하고 떨어지지 않았고 마이크로닷이었나? 아, 네, 마이크로. 어쨌든 그 1대1에서 떨어졌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떨어졌어. CJM이랑 붙기 싫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맞아요. 약간 둘이 친구인데 뭔가 BY가 살짝 쫄아 있는 느낌이 그쵸. 좀 드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시즌 4 끝나고 BY 일이 진짜 많이 늘어났대요. 맞아요. 노래도 정말 많고 피처링 진짜 많이 하고. 근데 좀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약간 친목 파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우태훈이랑 면도 그거 할 때 진짜 짜증났어. 저는 원래 우태훈한테 저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솔직히 랩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우태훈 랩을 별로 맞아요. 안 좋아했는데 그날은 진짜 면도는 가사도 절고 엄청 진짜 절었어요. 잘했는데 우태훈이 네, 우태훈 씨는 정말 많이 향상됐고 그냥 향상된 걸 뛰어넘어서 그냥 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막 계속 그런- 다시 하라고 그러고 나서 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막 심사위원들 좋아하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 보고 되게 환영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막 기념품으로 그 모자 가져가라고 하는데 진짜 막 네, 그걸 왜 주는 거죠? 이건 진짜 사담인데 네. 우태훈 씨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네. 약간 박경 닮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 처음에 지코 그 형이라고 한 거보다 박경 형 같고 랩도 되게 박경처럼 해요. 진짜 박경 씨 랩은 안 들어봐서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랩을 왜 네. 지코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맞아요. 너무 잘해요. 약간 박경도 잘하는데 되게 잘하는 척하고 그런 느낌? 제스처도 되게 일부러 하는 것 같고 약간 우태훈 씨가 되게 비슷해요. 생긴 거나 하는 그런 제스처나 맞아. 이번에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쇼미더머니 논란은 뭐 항상 많았지만 이번에 약간 좀 그런 쪽 친목 쪽으로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다들 이제
그 래퍼 지망생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인정받고 뛰어난 분들이 나와서 그분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그런 논란을 봤는데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언더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심사위원분들도 원래 언더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연예인이 되는 과정을 밟지 못하면 솔직히 언더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냥 일반인 래퍼나 다를 게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지 말자고 하는 게 조금 그쵸. 모순이 될 수 있죠. 물론 당연히 일반인 래퍼들도 억울하겠지만 좀 기회를 주지 않기에는 그 사람들도 네,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기회를 이제 주기 시작하면 일반인 분들은 그쵸. 상대적으로 너무 못해 보이고 그런 하니까. 것 같긴 해요. 멘토 분들도 네. 많이 바뀌었나요? 저는 아예 1, 2, 3 잘 안 봐서. 이번에 그레이가 합류를 했고 너무 잘생겼어. 길도 이제 새로 합류했죠. 길. 저는 쌈디가 요즘 진짜 다 좋아하는구나. 네, 진짜 쌈디 이번에 그 프로듀서 경연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인트로 진짜 멋있어요. 네, 저도 어제 봤어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멋있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전 예선밖에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정준하 씨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쌈디가 참 정준하가 떨어져도 욕먹을 것 같고 붙어도 맞아요. 욕먹을 것 같았는데 막 이렇게 한 번 권하고 떨어뜨리는 네.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쌈디가 잘 조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되게 미공개 방송 이런 걸로 막 화나가지고 무대 난입한 이런 네, 애들도 네. 다 데려와서 해주고 맞아요. 그 가사 틀리는데 옆에서 같이 해주고 이런 그거 진짜 멋있었어요. 안 그래 보이는데 참 진짜 그거 보고 정말 새삼 또 쌈디가 멋있더라고요. 저 되게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랩을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쌈디를 되게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막 그런 쌈디의 랩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 편 아니었어요. 저는 BY를 좋아하는 거를 보면 알다시피 되게 깔끔하고 이렇게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랩을 좋아하는데 약간 쌈디가 그런 류는 그쵸,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랩을 좋아하기보다 그냥 쌈디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뭐 노래는 항상 들었지만 네. 랩을 항상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그 경연 그걸 보고 랩도 좀 맞아요.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공연도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제가 랩을 진짜 그런 노래 안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성향이 YG 쪽을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네. 아예 랩 노래 모르는데 진짜 열심히 외워서 공연 보고 왔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중학교 때. 그리고 이번에 또 화제가 됐던 게 쿠씨가 합류했잖아요. 네. 저는 뭐 이미 YG 식구들을 웬만하면 다 아니까 쿠씨도 YG거든요. 네, 그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저는 쿠씨가 그래도 다들 힙합계에서는 유명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갔더니 참가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쿠씨를. 진짜. 그 1차 예선할 때도 어떤 참가자가 코씨? 막 코씨? 막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번 굴욕도 당했었고. 되게 무대를 오랫동안 안 했다고 네, 하던데. 랩은 거의 한지 되게 오래됐다고 하죠. 거의 8년, 10년? 그래서 그 왜 자이언티랑 하지 않나요? 네네. 그거 할 때 무대에서도 거의 랩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건 하고. 저도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좀 거의 머신건만 네, 계속 하다가. 머신건. 근데 자이언티 노래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꺼내 먹어요 이 노래 네. 진짜 좋아하는데 맞아요. 자이언티가 불른 버전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랬는데 이번에도 진짜 자이언티 그 무슨 노래하는 프로그램에서 네. 신의 목소리? 네네네. 임도현이랑 박정현 씨 뭐 아, 이런 거 나오는 네. 그런 프로그램에서 성인식 했는데 그것도 너무 잘하고 요즘 좀 재발견하고 있는 가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저는 솔직히 자이언티는 근데 정말 잘하고 정말 멋있는 무대였지만 항상 약간 하는 느낌 그대로였잖아요. 똑같이. 그리고 쿠씨도 나와서 딱히 막 엄청 대단한 랩을 보여준 것도 아니어서 좀 너무 불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송민호가 나와서 무대를 완전 바꾸더라고요. 전 약간 송민호 같이 약간 긁는 스타일의 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왔을 때 진짜 약간 저도 송민호 송민호가 잘하는- 살렸다라는 느낌이 나- 들렸어요, 진짜. 1등 하지 않았어요? 네. 전 정말- 송민호가 1등 하지 않았어요. 누가 1등 다들 송민호가 1등 한 줄 아는데 송민호가 아니 베이식이 1등 했어요. 베이식 모르시나 봐요. 들어봤는데. 1위네요? 그거까지. 들어봤는데. 베이식도 랩 정말 잘하는데 도끼랑 한 팀? 도끼 그래 네. 1위네요. 크루. 그쵸. 그분들 1위네요. 그래서 송민호도 어떤 가사인지 모르겠는데 1등은 내가 아니라 베이식이었다라는 가사도 썼더라고요. 하도 이제 송민호가 근데 솔직히 유명하니까. 말해서 그 일리네어 팀이
제일 깔끔하게 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왜 이거 맞아요. 누구 부르지도 않고 그렇지만 쌈디가 사장한 건 정말 가슴 아팠어. 그쵸. 저는 솔직히 도끼의 랩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근데 그 면도 씨나 약간 이렇게 그동안 프로그램에서 약간 인성이 진짜요? 의심이 갔는데, 진짜 랩은 정말 깔끔하게 잘하더라고요. 진짜 라이브가 정말 유명하죠. 라이브 잘하기로. 근데 도끼가 진짜 바닥부터 올라온 그쵸. 사람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랩을 잘한다고 인정을 받고 커온 그런 래퍼라서. 그렇잖아요. 전 솔직히 말해서 길팀이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 무대 자체는 좋았죠. 너무 네네, 좋았는데 그쵸. 진짜 거기서 말한 대로 약간 리쌍 콘서트 같은 맞아요, 맞아요. 느낌이었고 매드클라운은 정말 보이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조금 하고 들어갔잖아. 막 그런 송민호 같은 랩도 좋아하고 막 바비 이런 랩도 좋아하는데 매드클라운 같이 깔끔한 랩도 듣기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간 너무 막 헤이즈 나오고 정인 나오고 막 네. 그리고 인맥발 너무 매드클라운은 길을 약간 존경하는 듯한 느낌으로 받쳐주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배려를 많이 해서 망한 케이스죠. 그쵸. 그러면 다시 한번 주제로 네, 좀 우리가 소미더 돌아가 볼까요? 네, 너무 심취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새로운 한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한류에 뭐 물론 K-팝이나 그런 것들이 많지만 K-뷰티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로드샵 화장품들이 저가 화장품이라는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었잖아요, 초반에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세계 각지에 하나의 그 뷰티 브랜드들로서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꿈은 뷰티 칼럼니스트인데 아직 국내에선 꽤 생소하죠. 인터넷에 쳐도 잘 안 나와요. 저도 그냥 알게 된 직업이라서. 근데 일단 칼럼니스트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주장이 들어간 성격의 글을 한 매체에 고정적으로 연재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 중에서도 제가 되고 싶은 뷰티 칼럼니스트는 뷰티 아이템이나 뷰티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그러면 뷰티 블로거들이나 아니면 네. 요즘 왜 페이스북에 되게 많은 그쵸? 뭐 에디터들이나 이런 거 네. 많잖아요. 그런 거랑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안 그래도 그 뷰티 블로거들도 정말 요새 많고, 뭐 유튜버들도 진짜 유명하잖아요. 유튜버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사심이 담길 수도 있고, 또 협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그 브랜드들에 대한 이미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가지고서 리뷰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쪽이 아니라 뷰티 칼럼니스트는 정말 객관적으로 그 제품만 사실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직업이 조금 있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약간 과학적으로도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성분도 따지기도 하고 정말 세세하게 다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 되게 유망받을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은 게 네. 제가 막 페이스북에 저도 막 여러 가지 이제 뷰티 이런 거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네. 페이지에. 근데 무슨 일반인들이 해주는 뭐 리얼 후기 뭐 이런 네, 페이지를 네. 제가 좋아요 눌렀는데 요즘 들어 되게 많이 뭐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네. 되게 열심히 들어가 봤어요. 왜냐면 이게 예, 예. 확실히 말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리뷰를 받는다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그것 또한 한 회사의 제품만 계속 맞아요,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그걸 보지 않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요즘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아까 여기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로드샵들이 되게 네. 브랜드로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하와이 여행을 갔는데 엄청 큰 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쇼핑몰? 예, 쇼핑몰 네. 같은 그런 몰이 있었는데 거기에 네이처 리퍼블릭이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해외에는 로드샵이 가격 대비 진짜 좋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성분을 따져보면 그 비싸게 파는 제품들이 정말 뛰어난 성분을 쓰지는 않아요. 맞아요. 약간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에뛰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말 약간 초등학생, 중학생 화장품이라고 느껴지고 성분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초 라인을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그 성분 앱들이 많잖아요. 찾아보면 정말 괜찮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우리가 흔히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믿고 쓰는 로드샵 브랜드들이랑 어차피 같은 계열사에서 만드는 네, 거라 맞아요. 별 차이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요즘 아까 네이처 리퍼블릭 해서 생각난 얘긴데 네. 그 다들 불매운동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저는
저는 눈썹을 원래 항상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샀는데 맞아요. 그거 이후로 지금 눈썹을 못 사고 있어요. 아 그래서 눈썹을 지금 여기저기서 추천받고 있는데 그게 참 네. 그 사건을 듣고 저는 참 그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옥시 때문에 묻혀서 예, 그런- 잘 네, 모르는 사람들이 맞아요, 되게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진짜 사회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사람들이 진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뭐 연예 기사 한두 개 터지면 다 묻히기 때문에 진짜 그 신기하게 요새 들어서 되게 살인 사건이라던가 예. 폭행 사건이 진짜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뭐 여름이라서 그 그런 것도 아니고 여름이라서요. 약간 불쾌지수가 아, 높아지니까 예. 아직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많아서 약간 좀 이상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저는 그 JTBC 앵커 브리핑에 예. 신원군 그 여교사 그 사건에 대해서 한 거를 보고 되게 나도 여자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다가 딱 그걸 짚어주니까 진짜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남자 중심 사회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 게 네. 여교사가 피해를 당했는데 대책으로는 남교사만을 보낸다. 그러니까 마치 아, 거기서 맞아요. 말한 것처럼 거기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인 여교사를 없애면 문제가 해결된다. 왜냐면 여교사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는 문제의 사람을 안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인 그 사람들을 고쳐야 되는데 피해자인 여성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는 진짜 그니까요. 약간 되게 좀- 모순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여교사를 보내지 않고 남교사를 보낸다고 하면 우리는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맞아. 당연하게 이렇게 그냥 찝지 않는 이상 그런 거를 보면 참 우리마저도 되게 생각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그쵸. 듣지 못하니까.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를 정말 좋아하는데 저 진짜 매번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장애인. 그래. 저는 강남역 살인 사건을 네네. 다뤘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성분들이 여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시위도 하고 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아예 여성들의 사건을 남성의 사건인 것처럼 아예 그냥 각색을 해서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밝힌 거죠. 이거는 사실 남성의 사건이 아니라 여성의 사건이다. 그랬을 때 남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진짜, 괜찮았다고 그랬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좀 저는 아쉬운 점이 이 강남역 살인 사건을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되게 대립하는 구조가 됐어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절대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너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당한 거고 나는 남자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분을 네. 추모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그분을 추모하는 이유는 여자기 때문에 추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살짝 어느 정도는 여성 혐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래서 그분은 여성 그 살인자는 여성 혐오가 네, 있었지만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싸운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본질을 잃어버린 네네. 느낌이 드는 그것 때문에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도 헤어지는 커플들도 되게 많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다가 너무 의견이 달라서 저한테도 친구가 전화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요? 남자인데 여자친구랑 그 얘기가 나왔는데 여자친구가 자기 입장을 되게 이해를 못해서 제가 여자니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고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그렇구나. 저희는 또 수학여행 때 시기 때 이게 터져가지고 맞아요. 되게 수학여행에서 봤어요. 수학여행에서 봐가지고 되게 막 한번 봐야지 했는데 넘어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저희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 요즘 그런 문제가 확실히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네. 막 이유가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유가 없는 게 이유가 제일- 없는 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길 가다가 눈 마주쳤는데 그냥 죽은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요즘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 또 무슨 본 거는 70대 할아버지가 그냥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 자기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막 때렸어요. 그 30대 여성이 여성분이. 그 할아버지를. 근데 심지어 주변에 말리러 온 사람들도 다 때렸어요. 아니 왜 그런 거죠? 도대체 진짜 이유가 없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노릇이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이 이렇게 팍팍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네. 이유 없는 데서 불쾌를 느끼는 거죠. 근데 되게 사회가 바뀐 거에 대한 문제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환경적인 이런 거를 이렇게 뭐 살인자로서 처벌하고 막 이렇게 처벌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건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갑자기 또 일로 왔네요. 그렇죠. 또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지금 환경 문제도 좀 심각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좀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 요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 관심들이 좋은 아이디어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에코 디자이너라고 그런 직업이 있어요. 그거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 오염 물질을 최소화해서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해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단순히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폐기될 때까지의 환경적 생태적 측면을 고려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네. 진짜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한 게 2060년쯤이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벌써 3배 뭐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됐고 우리나라가 2060년쯤에는 환경 오염 1위를 달려서 거의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해요. 지금과 같이 계속 가동한다면. 그래서 제가 환경 글쓰기도 한번 학교에 이제 대회 때문에 책을 읽고 준비를 네. 했었는데 그때 정말 읽으면서도 우리가 되게 환경 중요해 막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정작 진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쵸. 그게 정말 작은 거 있잖아요. 뭐 쇼핑을 하러 갈 때라든지 장을 보러 갈 때 그 가방을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가까운 거리는 물론 저는 자전거를 못 타지만 저도요. 그런 사소한 진짜 그런 거를 뭐 분리수거를 근데 저희 나라는 분리수거 1위래요. 맞아요. 분리수거는 진짜 잘 되고 있는 분리수거를 것 안 하는 나라가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하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체계화되고 그런 나라가 진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아파트에 살지 않는 이상 분리수거가 되게 어려워요. 저는 주택에 살기 때문에 네. 분리수거 통이 없잖아요. 그럼 다 쓰레기통을 다 따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불편함이 있지만 어쨌든 정말 작은 실천이 진짜 중요한데 약간 사람들이 나 하나 한다고 그쵸. 환경 오염 몇 배가 줄어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이 하는 그게 다 쌓여서 이제 환경이 그것도 그렇고 일상적으로 배어있는 습관이랑 관련된 게 되게 많아서 맞아요. 고치기 힘들어서 되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도 되게 실천 못하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환경에 관련된 것들이 더. 좀 신박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봤는데 그 막 우리나라 이제 시스템 자체가 배달 음식 같은 걸 시켜 먹으면 네. 다 종이 박스 이런 거에 담아오잖아요. 음. 근데 나도 이상함을 못 느꼈는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갑자기 피자집이나 치킨집에 가서 접시를 들고 여기 담아주세요 하면 진짜 또라이 취급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오면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절대 이상하게 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게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할인을 받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저도 그 책을 쓰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걸 보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피자를 못 사 먹거든요. 그 종이 박스에 담겨 나오는 것 때문에 피자를 못 사 먹고 이런 거를 보면서 되게 좀 약간의 생각의 변화를 가지면은 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뭐 네. 마트 같은 데서도 다 포장되어서 파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건데 그것도 이렇게 퍼서 유리병 같은 데 담아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유리병 같은 데도. 그런 실제로 카페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카페들도 꽤 된다고 해요. 네. 그 통 가져오면. 근데 정말 말처럼 피자집이나 이렇게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진짜 좀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사소한 거지만 되게 신박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왜 그 쓰레기 종량 봉투나 종량제도 원래 없었던 건데 나라에서 시행을 강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잘 지금 되고 우리나라가 있죠. 잘 되고 뭐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그냥 뭐 일시적으로 만약에 그냥 도미노 피자에서나 피자헛 한 회사에서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 제도를 잘 이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모든 피자 회사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거거든요. 그렇죠. 좀 네. 그런 게 필요하죠. 얕은 지식으로 보는 깊은 역사 이야기. 오늘이 첫 역사 코너인데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신흥무관학교와 신흥무관학교 설립의
크게 기여하신 이회영 독립운동가 일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1911년도에 서간도에서 개교한 독립군 양성기관인데요. 신흥무관학교의 목적은 국내에서 모여드는 청년들에게 구국 이념과 항일 정신을 고취시켜서 조국 강복의 중견 간부로 양성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인지 신흥무관학교의 졸업생들은 서로 군정서 의용대, 조선혁명군, 대한독립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등에 참여해서 무장 독립운동의 한 축을 차지하면서 민족해방에 큰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독립군 양성 활동은 1920년에 신흥무관학교가 문을 닫은 후에도 194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회영 독립운동가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분은 정말 상당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가족 전체가 전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을 하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데 정말 크게 기여하셨잖아요. 이러한 행동들로 이회영 독립운동가는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사회주도층이 보여준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의 표본으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광복 이후에 정부가 이회영 독립운동가에게 일부 포상으로 땅을 돌려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 바친 것을 무슨 이유와 명목으로 돌려받겠느냐고 하시면서 거부하셨다고 해요. 나라를 위한 일에 부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사회 지도층의 상당수가 그 부와 권력을 안 좋은 곳에 이용하는 데 반해 이회영 독립운동가께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에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것을 보면 우리가 되게 많이 알려진 사례죠. 이거는 그쵸.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렇지만 이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되게 많이 많죠. 계시죠. 그리고 이 신흥무관학교는 되게 많은 엘리트들이 다닌 학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설립을 하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회영 일가가 워낙 잘 사는 분이셨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엘리트들이 양성돼서 나온 사람들은 왜 암살에서도 그 조진웅 역할을 맡은 사람이 네. 되게 자랑스럽게 나 신흥무관학교 나온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되게 기여를 많이 했죠. 우린 나라의 이런 독립과 무장 투쟁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간단한 사실인데도 이런 거를 잘 모르거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그래서 또 요새 논란도 많잖아요. 그죠. 연예인들도 많이 모르고 있고.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이 부분이 좀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네.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앞에 정리를 좀 해드리고 아까 논란이 되었던 연예인 얘기처럼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역사에 대해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거든요. 저희가 이 코너를. 맞아요. 정말 이회영 독립운동가 분을 통해서 정말 모든 독립운동가 분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라디오 속 또 다른 코너 무비트랩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네, 각자 자신만의 인생 영화라고 꼽는 영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영화도 장르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무비 트랩이라고 정한 이유를 좀 설명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금방 넘어가서 네. 우리가 왜 처음 그러면- 코너 이름을 다 오늘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을 맞아요. 위해서. 그래서 한번 왜 무비 트랩이라고 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영화와 덧이 합쳐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화의 덫에 빠진다? 정말 오글거리지만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코너는. 네. 그쵸.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인생 영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 저는 저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액션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총이 나오거나 싸우거나 일단 도시 하나는 부서져야 돼요. 네, 스케일이 일단 커야 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다 부시고 막
혹시 좀 현실에서도 그런 걸 추구하시는 거 아닌가요? 현실에서 못하니까 그런 걸 보는 거죠. 로맨스나 뭐 이런 것도 정말 좋아하지만 저는 약간 좀 오글거리는 걸 못 참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낯간지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액션을 좋아하는데 액션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제 인생 영화는 아이언맨이죠. 그죠. 예, 제 주변엔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네. 전 시리즈를 모두 보셨나요? 네, 그럼요. 모두를 정말 몇 번을 봤죠. 진정한 팬이시네요.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언맨을 정말 좋아해서 마블도 같이 좋아하게 됐는데 그 마블에서 유명한 건 어벤져스가 네, 있잖아요. 그쵸. 네. 저도 다 어벤져스도 봤어요? 네. 그럼요. 어벤져스를 안 보면 안 어벤져스는 되죠. 진짜 다 거의 다 진짜 그쪽으로 취향이 아니신 분 말고는 그쵸. 그래도 한 번쯤은 봐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틀어줘서 좀 보려고 했었거든요. 중학교 때 왜 우리가 왜 중3 끝나고 고등학교 그쵸, 올라갈 때 그쵸. 맨날 영화만 보잖아요. 시간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학교에서 진짜 많이 틀어줘서 영화를 계속 보다가 그거 이제 나와가지고 왜냐면 막 컨저리 이런 거 봐서 제가 안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진짜 내용 없지 않아요? 그 안에 다 내용이 있어요. 막 교훈들이 막 이렇게 그리고 짜잘짜잘하게. 그리고 또 마블 특성상 약간 앞에 시리즈에 이렇게 살짝씩 정말 길게 장기적으로 이제 스포를 넣거든요. 그래서 다 아는 분들은 거기서 웃음이 터질 수 있는데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전편을 못 봐서 공감 못하고 중간에 네. 안 보는 사람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닥터 스트레인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좋아. 저 유일하게 정말 볼 마블 영화예요. 전 그 다 봤죠. 울버린? 네, 그거 한번 울버린. 봤어요. 아 엑스맨? 네, 엑스맨. 엑스맨, 이번에도 엑스맨. 엑스맨 나왔잖아요. 그게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저 엑스맨 2번 봤어요. 엑스맨에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네, 엑스맨 아. 속에 울버린이 있는 건데 그거 봤어요. 그 최근은 아니고 또 안 나왔죠. 엑스맨 영화가 최근에 나왔어요. 마지막 시리즈 나오지 나왔어요. 않았어요? 언제 네, 나왔어요? 아포칼립스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 그럼 그거 전 거 한 번 봤어. 퍼스트 클래스였나? 몰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머리에다가 손 대고 맞아요, 돌아가는 맞아요. 울버린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 그거 봤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 파란 옷 나오는 옷. 파란 옷은 많이 나와요. 그 파란 옷이 문제가 돼서 한 영화도 있잖아요. 그 막 돌연변이들 잡으러 다니는 걔가 막 미스틱? 그래 그 걔요. 그 제니퍼 로렌스 아니에요? 네네, 걔? 맞아요. 제니퍼 로렌스가 막 이렇게 변화해가지고 네. 나 그 영화도 봤는데 그게 같은 영화인가? 그래, 좀 넘어가요. 더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랑 상반되는 저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진짜 근데 저는 주토피아를 가져왔는데 이게 네. 뭐 되게 많은 인생 영화가 있지만 최근에 봐서 가져온 건데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저는 되게 잔잔하고 뭐랄까 좀 남들이 말하는 지루한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이상하네. 그러니까 막 악역이 기승전결 없는. 그러니까 기승전결 있는 영화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없는 영화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주토피아를 가지고 온 건 기승전결이 없어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되게 기승전결이 뚜렷한 영화인데 이게 처음에 저는 보기 싫었어요. 왜냐면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영화관에서. 맞아요. 정말 진짜 오래 오래 하더라고요. 영화 진짜 오래 하는데 보러 갈래요? 저 또 보실 갑자기요? 거예요? 네, 전 또 볼 의향이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왜냐면 울고 나온다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울진 않았는데 이게 되게 엄마 아빠가 먼저 보고 오셨어요. 근데 막 보라고 하는데 왜 막 보라고 하면 보기 싫은 그쵸, 거 있잖아요. 괜히.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집에서 막 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짜 보게 됐어요. 막 영화 아예 자막도 없이 봐가지고 내가 막 절대 안 본다고 떼쓰다가 계속 플레이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봤는데 이게 동물들을 데리고 얘기하지만 엄청 풍자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게 막 동물들의 크기에 따라서 네. 되게 차별받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되게 마치 돈 때문에 차별받는 우리 모습이랑도 이입이 되게 많이 되고 막 차를 크기에 나눠서 이렇게 막 타는데 그것도 약간 저는 보면서 비즈니스 뭐 퍼스트 이코노미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가장 웃겼던 건 나무늘보가 관공서에서 일을 해요. 근데 그게 나는 몰랐는데 우리 엄마 아빠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잖아요. 네네. 실제 관공서에 가면은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지네끼리 막 얘기하고 하면서 빨리 해달라고 하면 왜? 나 지금 일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잘 풍자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고 보니까 그냥 네. 재미 요소로 네. 느껴지지만 거기가 딱 진짜 미국 사람들이 보고 다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 모든 그 얘기들이 정말 우리나라랑은 좀 정서가 안 맞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일을 이렇게 빨리빨리 하니까. 근데 진짜 미국은 마트만 가도 제가 여행 갔을 때 와 그렇게 처음 보는데 나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줄 수가 없어. 막 정말 몇 개 안 샀거든요. 한 5개? 네. 이런 거 샀는데 그거를 비닐봉지 하나하나에 담아요. 우리는 보통 큰 거에 이렇게 따다다닥 담고 딱딱딱딱딱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뭐 어디서 왔냐, 놀러 왔냐, 며칠 있다 가냐, 어디서 묵냐, 뭐 여기 또 올 거냐, 이건 왜 샀냐, 약간 왜 궁금하냐고 나는 좀 진짜 그거 계산하는데 10분이 걸리더라고요. 기다리는 사람도 짜증나고 하는 사람도 짜증나고. 저는 주토피아가 그런 영화인 줄 몰랐어요. 그냥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 다르게 은근 저는 그러니까 좀 모르고 보면 진짜 그냥 애니메이션인데 알고 보면. 한 번 좀 그러니까 시간이 났을 때 보는 걸 추천드려요. 맞아요.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영화인지. 이 상태에서 보고 싶어요. 듣지 않고. 그쵸 네. 그쵸. 보러 갑시다. 진짜 꼭 한번 보고 재밌어요. 싶었는데. 아, 되게 반전에 기회가 안 반전도 돼. 있고 맞아 이거 여러 번 봐도 재밌어요. 저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다운이가 얘기했던 아이언맨 아이언 캡슐 다운. 별명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고전적이네요. 별명인데. 급식실에서 만나면 친구들이 자주 해준다고 옛날에 그랬어. 맞아요. 혹시 지어준 거 아니죠 직접? 제가요? 아니요. 저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럼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까 아이언맨이랑 비슷했던 저도 인생 영화가 약간 그쪽이거든요. 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저도 이 영화를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유럽에 가는 비행기라 되게 오래 걸리는 비행기였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TV에서 네네. 처음부터 다 찾아보다가 모든 메뉴를 메뉴요? 그 막 뭐 게임도 있고 네네. 영화도 있고 그걸 진짜 다 뒤져보고 한 번씩 다 해봤어요. 근데 영화도 다 모르는 거 아니면 모르는 배우들 막 이래가지고 찾다가 이것도 물론 몰랐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 해서 봤어요. 저는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다 안 봤거든요. 저도 네. 유일하게 이것만 봤어요. 저는 근데- 유일하게 스파이더맨만 별로 안 좋아해요. 마블이 아니어서 설마?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걸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내용은 기억 안 나요. 그것도 그냥 똑같이 싸우다가 그 그냥 여자애랑 이거 쏘고 키스하고 막. 아니 끝 아니에요? 이렇게 그것만 그래도- 거꾸로 매달려서 얘네 거미줄 키스하자 쏘는 거 너무 아니야? 옛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맞아요. 그거 거꾸로 매달려서 키스하는 거. 너무 하지만 1편 그건 아니에요? 1편? 그냥 스파이더맨이고 아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편. 그러니까 그 완전 옛날 초창기 아. 멤버. 아니야. 그 아니 앤드류 앤드류 가필드랑 엠마 스톤. 그래 둘이 한 그거 봤어요. 네. 그냥 스파이더맨 시리즈랑 다른데 전 되게 액션이랑 뭐 로맨스랑 뭐 개인사 이런 얘기랑 그다음에 뭐지 그래픽 효과도 네네. 되게 신선하게 다가와서 진짜 갈 때 올 때 다 계속 또 봤어요? 봤어요. 계속 봤어요. 저는 근데 도착할 이번에 때까지. 데드풀은 완전 별로였대요. 진짜요? 데드풀? 데드풀 몰라요? 네. 들어봤는데 보고 싶었는데. 저는 근데 정말 그게 보고 약간 싶어요. 19금 딱지 붙은 영화라서 청불일걸요? 아마 네네, 못 볼걸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잔인하기도 진짜 잔인한데 진짜 뭐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농담을 많이 한대요. 근데 진짜 더럽고 재미없대요. 그리고 스파이더맨이랑 연관된 영화인가요? 아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서 그 예고편에도 자긴 데드풀이라고 하는 예고편이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내년에 스파이더맨 개봉하시는 또 거 바뀌지 아시죠? 않아요, 스파이더맨? 네. 나 이번- 맨날 바뀌어서 바뀌었어요. 안 보게 지금까지 아마 총 3번인가 바뀐 걸로 아는데 진짜요? 네. 내가 알고 있는 남자 주인공 한 명인데 그 남자 주인공에 별로 감정이입이 안 돼서 원래 스파이더맨 영화를 안 봤어요. 근데 네. 엠마 스톤이랑 앤드류 가필드 아직 사귀어요? 네. 잠깐 깨졌다 다시 사겨요. 그 앤드류 가필드가 두 번째 주인공이고 첫 번째가 있잖아요. 완전 고전 스파이더맨이 완전 있고 스파이더맨. 그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이게 세 맞아. 번째. 네. 이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이름으로 나오는데 배우들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전 정말 너무 슬퍼요. 그게 2017년도에 또 새로운 영화가 나오거든요. 스파이더맨이. 근데 제가 왜 알고 있냐면 거기에 이제 아이언맨이 나와요. 그렇군요. 로버트. 네. 그래서 아마 극장에 가서 보지 않을까. 스파이더맨 좋습니다. 영화를 처음으로 극장에 가서 볼 것 같은 느낌이 예감 드네요. 드시는군요.
네. 저렇게 다 연결돼서 보는 거죠. 저도 어벤져스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도 보고 아이언맨도 다시 보고 근데 토르도 캡틴 다시 아메리카 보고 너무 캡틴 아메리카는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아 그래 싫어하시겠죠 네. 제가 진짜 캡틴 아메리카라는 원래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좀 그 사람 너무 어깨가 막 거의 머리 한 5개 눕혀놓은 것처럼 넓지 않아요? 맞아요. 나 좀 조금 이상해. 아니 네. 뭔가 좀 안 되던데 막 이렇게 진짜 그런 것처럼. 응? 그러니까 뭐지? 그냥 캡틴 아메리카 같이. 그러니까 원래 뭔가 캡틴 아메리카도 원래 좀 그런 약간 얼굴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나는 약간 뭔가 캡틴 아메리카 되게 근육맨이긴 한데 약간 그 슬림한 느낌 알지 않아요? 그쵸. 네네. 그런 느낌인데 걔는 그냥 진짜 근육맨 그냥 같아요. 왜 바뀌었나요? 아니요 아니, 원래 똑같은 캡틴 아메리카 사람인데 아. 몸이 점점 그러니까 뿌는 캐릭터가 건지. 나는 그 히어로를 좋아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가연 양은 다음 어떤 가연 양이요? 다음 영화가 인생 영화. 전 제 얘기한 거라고요. 아니, 저는 되게 장르는 되게 상관없이 다 네. 그냥 보는데 저희는 가족이 엄마가 그냥 막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나오면 가서 데리고 보는 그런 아.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수상한 그녀라고 좀 오래전 네. 건데 네, 그거를 네.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이게 좀 떴긴 떴잖아요. 근데 그렇죠. 뜨기 난 전에 뜬지 몰랐어. 되게 천만 영화라며? 네. 그냥 그때- 잠잠할 때 봤거든요. 저는. 아, 그래서 처음에? 그냥 이렇게 재밌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족 이야기면 뻔하지 뭐 그냥 막 싸웠다가 이렇게 풀어지고 막 그런 건 줄 알고 기대 안 하고 봤다가 진짜 이렇게 막 재밌는 요소도 엄청 많고 막 슬픈 부분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런 거 보고 정말 재밌다고 생각해서 이게 그리고 주제 자체가 좀 이렇게 신비하잖아요. 그 막 아, 할머니가 네네네. 네, 갑자기 그렇죠. 소녀로 맞아요. 돌아가는 막 말도 이렇게 안 좀-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좀 그러니까 늙어서 이제 좀 어렸을 때 이제 꿈을 못 이뤄가지고 막 후회하고 막 네, 이런 네. 게 그런 것도 드러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렇게 막 지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꿈 이렇게 하자 이런 생각도 들게 했던 영화인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그때 한창 별그대 했죠. 그쵸. 그래서 김수현 그래서 엄청 그게 그렇게 됐죠. 네, 까메오로 반전도 나오고. 막 있고 막 그때가 그거 아니에요? 그 엘사 겨울왕국이랑 겨울왕국이 그랬던 거 수상한 그녀가 1000만 됐는데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겨울왕국이 치고 올라와서 수상한 그녀가 약간 그때 아, 맞아요. 겨울왕국이 그랬던 것 같아요. 무한 상승했던 네네네. 그 시기 아, 근데 아닌가? 나는 심은경이라는 배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도 이거 비행기에서 봤거든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내용은 진짜 감동적이고 정말 슬프긴 했는데 저는 끝까지 보진 않았는데 끝에 김수현 나오는. 그때 김수현 그 나와서 김수현 나오는 부분은 봤어요. 그거는 그냥 근데 그때 클립으로 진짜 봤고. 관객들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좀 슬픈 부분을 이렇게 짜라락 하다가 마지막에 김수현 나니까 다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 난 약간 B급 영화 같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아. 왜 가족 영화가 되게 깊이 있게 다뤄진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아무래도 코미디라는 그 한계를 좀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보다가 중간에 끊었거든요. 저는 비행기에서. 영화관에서 봤는데 제 옆에 비욘에이프 진영 팬이 앉아 있어서 여러 번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영이 사고 나는 그 정말 그 상황을 뭐지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했는데 옆에서 야 진영 사고 난다 이래가지고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진짜 다 말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그럼 진짜 진짜 재미없었어요. 재미없는데. 진짜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째려보지 못하고 묵묵히 봤죠. 그때 진짜 이렇게 가슴 철렁하게 되는 그 순간. 근데 난 철렁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트럭이 팡 받고 가는데 끝나요? 그리고 그냥 더 이상 안 나와요? 아니요. 할머니랑 관련돼서 할머니가 이제 피 에피소드가 주셔가지고. 연결돼서 네 그렇게 했죠. 재밌게 봤는데 되게 여러 번 봤어요. 왜냐면 TV에서도 많이 해줘가지고 맞아요. 아빠가 보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심은경 아빠가 씨가 진짜 노래도 되게 잘하시잖아요. 아. 진짜 걔 노래 잘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막 네일도 칸타빌레랑 그리고 거긴 진짜 요즘 별로였어요. 좀 그러니까 많이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비행기를 타서 되게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가 자기에 맞는 캐릭터, 그러니까 좀 를 못 찾았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되게 감정이 네일도 되는데. 칸타빌레 할 때 보신 거예요? 수상한 그녀를? 아 그러면 좀 네일도 칸타빌레가 좀 망해서 네. 저는 진짜 박보검 분 때문에 네일 건타빌레를 아, 나왔어요? 실제로 보진 네. 않았지만 안 봤어. 그 짤만 네, 유튜브 같은 데서 박보검 아, 그 컷만. 영상을 보다가 봤는데 정말 그때도 잘
잘생겼겠죠. 당연히 왜냐면 최근이에요 되게. 왜냐면 네. 응팔 전작일걸요 아마? 아 그건 아니네. 응팔 바로 전작은 아닐 바로 거예요. 네, 전전작 등. 근데 그게 심은경이랑 주원이 맞아요, 나와가지고 맞아요. 되게 그 심은경이 난 솔직히 진짜. 말해서 그런 여리여리한 그런 여주인공 격이 아닌데 네. 그런 걸 맡아서 전지현 씨도 그렇잖아요. 막 그러니까 엽기적인 그녀나 별그대 그런 못 스타일이지. 그냥 그렇게 딱 한 번 그렇지만 정해져 암살에서 있으면 너무 잘했어. 뭐 잘하긴 너무 했죠. 예뻐요. 암살. 전 암살도 못 봐서 진짜 보고 싶은데. 암살도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재밌어요. 암살 그때가 베테랑 나왔을 때죠. 몰라요. 아마 그럴걸요. 그때 진짜 나는 고민하다가 베테랑을 베테랑이랑 봤는데. 검사회전이 별로였어요. 전 베테랑은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근데 베테랑 저희 학교에서 틀어줘가지고 보다가 그때 또 밤이어서 졸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보다가 막 그냥 이렇게 학교인데 밤에서 아니 저희 야영할 때 야영할 때. 네, 그냥 오해할 졸다 뻔했네. 봐가지고 내용 이해도 안 되고 솔직히 좀 별로였어.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냥 어이가 없네 그 부분만 보고. 아, 근데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것도 천만 영화죠. 네. 베테랑 검사회전은 아니죠. 네, 왜냐면 검사회전은 베테랑 똑같았어요. 때문에 더 망한 그냥 베테랑이랑 케이스라서. 황정민이 베테랑이랑 거의 똑같았고 네, 사람들이 강동원 아니면 안 볼 영화라고. 맞아요. 그 진짜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천만 영화라서 사람들이 되게 막 우와 하는데 솔직히 그 영화 자체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나요? 그런 캐스팅. 전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저는 그냥 그리고 근데 취향이 있으니까. 근데 왜냐면 연기도 더 잘하고 저는 스토리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본 거랑 그때 연평해준 이후에 처음 본 거였어요. 베테랑이. 제가 연평해전을 안 봐서 전 연평해전 진짜 많이 봤는데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슬픈 친구 거 같아요. 나오잖아요. 친구. 네, 맞아요. 이번에 뭐였지? 현충일 특선으로 네, 해줬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안 울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봤는데 친구가 왜 그렇게 가리고 했냐면서 너 운 거 다 들렸다고 해서 진짜 펑펑 울면서 봤어요. 그럼 영화 볼 때 다 잘 우는 편인가요? 왜 이렇게 흔들리죠? 네. 우시나요? 저는 되게 잘 우는데 약간 저는 좀 맘 놓고 울고 싶어하는 편인데 네. 영화관 같은 데 가면 그러기가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많이 참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딱 저는 극장에서 보면 이렇게 또르르 이렇게 흘리는데 그냥 다른 데서 보면 뭐 이렇게 같은 스토리라도 막 이렇게 막 어디 다른 집이나 집에서 보면 눈물은 잘 안 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진짜 꺼이꺼이 잘 울거든요. 혼자 보면 소리 나서 울 수 있는데 학교에서 한창 응답하라 1988이 유행할 때 저희가 못 봐서 이 규빈 양이랑 저랑 같은 반이거든요. 네. 1학년 때 또 같은 반이었는데 1학년 때 한 친구랑 저랑 얘랑 보고 있었다. 얘랑 1988 1회인가 2회 그 왜 적선이 생일 못 챙겨줘서 아빠가 그 막 챙겨주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집에서 진짜 소리내서 많이 울었는데 학교니까 그냥 이렇게 고이기만 하지 막 그렇게 못 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우리 둘 다 막 서로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얘가 옆에서 책상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진짜 잘 울어요 얘. 저는 꺼이꺼이가 영화관에서 아무도 안 울면 그러기 어려운데 보통 아무도 안 울 땐 없고 누구 한 명이 울기 시작하면 저는 마음 놓고 잘 울어요. 소리 안 내서. 근데 영화관은 어두우니까 되게 표정 그렇게 하고 엄청 이렇게 울거든요. 저도 진짜 잘 울어요. 저는 약간 영화 보면서 우는 거 좋아해요. 저도요. 이상할 수 근데 있지만 액션 영화 보면서 울 아니 도시 부서지면 너무 슬프고 근데 저 11호 보고 울었어요. 11호 보고 싶어. 나 진짜 잘 울고 싶어서 영화관 가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그냥 11호를 보고 저는 정말 아이언맨 전적인 아이언맨 편에서 봤기 너무 때문에 슬퍼서? 너무 슬펐어요. 정말 너무 불쌍했고 진심인데요 저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가서 안아줘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나랑 같이 동주 보러 갔을 땐 저 별로 안 울지 않았어요? 난 처음에 제 그때는- 자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제가 사정이 있었어요.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럴 때 있어. 보곤 있는데 안 들어. 너무 배가 아파서 나 나가고 진짜 싶진 않았어요. 나는 너무 슬퍼서 막 진짜 저 이렇게 막 등받이에서 떼고 왜 앞자리에 이렇게 기대서 막 에, 봤거든요. 에. 심지어 그날 안경도 안 가져가서 맞아요. 진짜 집중해서 막 울면서 얘를 봤는데 이렇게 눈 감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자는 줄 알고 정말 피곤한 줄 알았는데 나와서 너무 재밌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안 보고 나의 비위를 맞춰주려나 했지. 아 그래요? 아 네. 근데 진짜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아, 그래요? 그 와중에 배가 너무 아팠는데 전 너무 동주가 너무 재밌었는데 관객이 너무 안 들어서. 아니 동주는 너무 그러니까 별로 재미없었는데 단호하시네요. 지루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래요, 좀 지루한 영화죠. 그런 제가 게 좋아할 만하지 않나요? 없어가지고 진짜 그래요. 대박. 또막 기승전결 따위 없는 흑백이고 영화였어. 막 저는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늙어 보이나? 정말 그 왜 처음에 영화를 보기 전에 솔직히 동주를 볼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저도요. 근데 막 그 아까 말한 접속 무비월드나 네. 이런 데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 줄평 이런 걸 하는데 흑백이어야만 했던 영화 이랬을 때가 그런 영화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보고 전 전적으로 느꼈어요. 맞아요. 컬러였다면 그 느낌을 절대 줄 수 없었어요. 전 진짜 약간 흑백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흑백 만화도 싫어하고 진짜 흑백으로 되면 약간 지루하다는 편견이 있는데 진짜 보고 진짜 약간 흑백에 약간 다른 매력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진짜 그러니까 왜 그게 물론 약간의 사실이 감미되어 있지만 되게 픽션이잖아요. 그쵸. 근데 엄청나게 마치 그 시를 진짜 그것 때문에 쓴 것처럼. 네 맞아요. 저는 매번 그 제가 지금 시집을 샀다고 저번 주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읽을 때마다 그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쵸. 그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강하늘 씨의 나레이션이 막 떠오르면서 아, 나 우리 학교 교과서에 참회록이 있단 말이에요. 윤동주 시인의. 근데 그거는 영화에 안 나왔죠. 안 맞나? 네, 안 나왔어. 안 전 나왔죠. 동주가 흑백 영화라는 걸 방금 알았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동주를 못 봐서 동주도 꼭 보세요. 진짜 동주를 근데 제일 먼저 그거를 보시면 좋겠다. 역사를 미리 알고 아니면 동주라는 시인을 먼저 알고 보면은 괜찮겠는데 저는 진짜 저희 교과서에 딱 한 번 나왔거든요. 아. 그 동주라는 시가 동주에 대한 설명도 별로 안 나왔고 그 친구 같네요. 저 동주라고 하니까. 동주 씨의 동주 그래가지고 씨, 윤동주 시인. 윤동주 시인의 그래가지고 딱 봤을 때 저는 맨 처음에 그 몽규 있잖아요. 네네네. 성이 뭐죠? 송명규, 송명규 씨가 네.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아. 맨 처음엔 그 분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에. 그러다가 뭐 갑자기 동주가 뭐 하고 여자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해가 안 저는 되는 송명규 운동가도 그런 거였어요. 알고 있어서 전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물론 제가 막 모든 사람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동주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뜻밖의 기회가 돼서 무슨 수업 같은 걸 듣다가 송문규 씨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뭔가 시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배울 때는 막 어디가 대꾸법이고 그쵸. 막 무슨 시상으로 인해 전개됐고 이때는 무슨 뭐 때문에 이렇게 썼고 막 이런 걸 아는데 그냥 온전히 시를 정말 느낄 수 있었던 네, 맞아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음. 너무 좋았어. 진짜 나는. 기대 안 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정말 좋았던 영화였어. 근데 진짜 역사 영화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네, 갭 그게 차이가 좀- 정말 큰 그런 장르인 것 같아요. 윤동주 시인은 또 워낙 시인 중에서 정말 잘 알려진 그쵸, 시인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시인. 근데 저는 좀 그런 영화가 많아서 좀 잘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왜냐면 시인들도 되게 그런 광란의 시기를 살았던 분들이잖아요. 그쵸.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윤동주 시인 그냥 시를 봤을 때 되게 소극적이고 섬세하다는 생각을 그렇게 크게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근데 되게 영화에서는 되게 왜 잘 재능이 없는데 맞아요. 노력하는 그런 느낌이 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 게 되게 고스란히 시에 느껴지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동주 얘기를 제일 길게 했네요. 그러게요. 그래요. 역사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역사 얘기가 나오죠. 저번 주에도 저희 동주 얘기 하지 않았나요? 네 했었어요. 같은 얘기한 것 같아요. 동주 라디오. 겹친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이제 좀 한다고 하고. 다른 동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네, 보세요. 주토피아랑 아이언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수상한 그녀 다 한 번씩 보시면 뭐 누군가에게는 인생 영화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렇죠. 저분이 아이언맨을 추천하시네요. 다양한 장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4개 중에 하나는 맞아요. 취향이 있으실 네, 거라고 하나는 생각합니다. 맞을 거예요. 맞아요. 정말 저희는 다양하네. 다작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한 줄평 하고 끝 마무리 해볼까요? 네. 가인 양부터? 네? 오늘 라디오의 한 줄평? 오늘 되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서 모르던 사실도 말하고 해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는 역사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는 몰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도 됐었던 것 같고 정말 저희가 알지 못했던 직업들이나 서로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도 소개를 해줬으니까 꽤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아까 역사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신흥무관 학교도 이렇게 자세히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짚고 넘어가니까 좀 저도 배우는 게 좀 항상 하면서 되게 배우는 게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새로운 친구와 이제 앞으로 함께 하게 돼서 네, 기분이 좋네요. 네. 저는 오늘 오기까지 진짜 감을 못 잡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걸 다루는 것 같아서 진짜 재밌고 많이 알게 될 것 같고 하면서 그 다음에 진짜 처음에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들으면 다 티날 것 같고 아쉬웠던 것도 되게 많은데 앞으로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이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첫날보다 좀 네, 그래도 편하지 않았나요? 아직 갈 길이 계속 나아지길 멀지만 우리만 바라요. 아는 미세한 차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우리가 이제 개그맨이 아니니까 그런 재밌는 요소를 많이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12일